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솔레노이드라는 게 있었죠.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는 전류 루프를 이렇게 쭉 쌓은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 총 감원 횟수를 n 회 감원 횟수입니다. 이게 솔레노이드예요. 자, 이 면적을 A라 그러겠습니다. 면적을 A.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전류를 룹 하나마다 전부 다 똑같은 전류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솔레노이드인데, 요 솔레노이드는 지난번에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B필드 계산 안 했지만은 이 룹 하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이 뉴메리컬하게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려 보면은 대략적인 모양이 안에서는 쭉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쭉 바로 통과하고요. 자기장이 쭉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기다가 밖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자기장 이거는 사실상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전자석이라 그러죠. 왜냐하면은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전류를 흘려서 이제 이 자기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자, 그에 반해 가지고 막대 자석, 원통 형태 막대 자석을 그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은 빨간색을 칠해가 N극이고 나머지는 S극이라 그러면 요 막대 자석에 생기는 자기장의 패턴도 비슷합니다. 이거 뭐 까만색으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오른쪽에서는 튀어나오고 왼쪽으로는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패턴의 자기장 생기거든요. 사실상 자기장만 보면 요거는 이제 자석입니다. 영구 자석이에요. 영구 자석. 요거는 배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전자석이라 그러죠. 전자석. 전류를 흘려서 자석을 만드는 거죠. 왼쪽 요거는 가운데 뭐 텅 비어도 되고 아니면 뭐 물질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전류를 꺼버리면은 자석의 성질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른쪽은 배터리가 필요 없으니까 영구히 요 자기장이 유지되는 거죠. 근데 자기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오른쪽 왼쪽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영구 자석의 이 자기장의 원천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 자석에서의 요 자기장이 주위에 생겨 있지 않습니까? 자기장의 원천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사실 왼쪽에 있는 요 이제 전류 루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전류 루프가 주어지면 이 전류 루프가 하나에 주어지죠. 한 개예요. 한 개. 여기 이제 한 턴이죠. 1회. 요 위에 있는 요 솔레노이드는 이제 요런 거를 갖다가 라지 앵겔을 쫙 이렇게 요 길이는 L이라 그럴까요? 그냥 요 L이라는 길이에다가 N번 이렇게 감은 사실 감은 거나 똑같아요. 룹을 쭉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나 감은 거나 사실 같습니다. 전류의 회전하는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한 개를 이제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은 요 면적이 A 아닙니까? 면적이 넓이입니다. 넓이. 그럼 기억납니까? 요 이제
전류 루비 주어지면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기 쌍극자 또는 그냥 자기 쌍극자죠. 자기 쌍극자 역할을 한다.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 쌍극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연구 자석하고 비교하면서 결부가 돼야 되는데, 요때 M을 뭐로 했습니까? M은 기억납니까? 전류 곱하기 면적 해가지고 면적에 바라보는 그 면의 수직한 방향, 그게 면적 벡터죠. 그래서 면적 벡터의 크기하고 방향은 여기서 이제 그림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요 이제 면적의 수직 방향이 요렇게 오른쪽이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A이고요. 그렇다면은 요 왼쪽 솔레노이드 요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 한 턴의 자기 모멘트가 전류 곱하기 면적 해가지고 요 이제 면이 바라보는 방향인데, 여기 왼쪽에 솔레노이드의 솔레노이드의 총 자기 모멘트,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 그래도 되는데 그냥 통상 그냥 자기 모멘트라 그럽니다. M 총 열적일까요? 요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요런 그 전류 루프가 라지 N게 있잖아요. 그래서 라지 N 곱하기 M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라지 N IA 요렇게 딱 요렇게 계산돼 나옵니다. 여기 바로 솔레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총 자기 모멘트예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이 자기 모멘트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배터리. 다시 말하면 전류를 억지로 흘려준 거죠. 그 전류가 I라는 전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전류가 0으로 가버리면 이 자기 모멘트도 0이 돼 버립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이 오른쪽은 뭐냐? 이거는 자연산 자기 모멘트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만약에 자기장의 패턴이 똑같다면 요 오른쪽에 여기 연구 자석에 총 자기 모멘트가 요거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M 총이 똑같이 NIA, 여기는 전류가 없는데 왜 이름만 쓰는 게 왼쪽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요 오른쪽 왼쪽이 똑같은 자기장 만들려면은 요 왼쪽에는 자기 모멘트를 우리가 배터리를 이용해서 자기 모멘트를 만들었고, 오른쪽은 요거는 이제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자기 모멘트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산, 이게 자기 모멘트라는 거는 전류 곱하기 면적인데, 배터리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생기느냐? 사실은 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자연산 자기 모멘트. 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자석이 잘 없죠. 아무거나 자석이 안 되죠. 근데 특별한 물질한테는 이 안에 자기 모멘트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자, 원자 모델을 한번 볼까요? 원자 모델을 이제 이 정도는 아마 알 겁니다. 이거 뭡니까? 가운데 핵이 있고 주위에 뭐가 돌고 있습니까?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죠. 이게 선이 갑자기 생기네요. 이거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자가 마이너스에 띄는 전자가 요 핵 주위를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 요 핵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 내부에는 여기는 양성자가 있죠. 물론 중성자도 있습니다만은 중성자는 뭐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요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자는 핵 주위를 돌고 있다고 봐야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 모델인데, 이 전자가 돌아가는 게 이게 배터리가 있어서 돌아갑니까? 아니죠. 이건 이 핵이 잡아 당기는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돌면은 원심력이 생겨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생기고, 또 핵 안에 양성자는 전자를 잡아 당기는 쿨롱 힘하고 두 개가 이제 상쇄대가 이제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도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쿨롱 힘이 구심력인데, 어쨌거나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돈다는 거는 전자는 전하기 때문에
전하가 움직이는 건 전류가 있는 거죠. 이게 자연산 전류입니다. 이게 자연산 전류. 그 전자가 이렇게 돌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류 방향은 반대죠. 전류 방향은 이 전자는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가 왼쪽으로 돌면 전류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기 모멘트예요. 여기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모멘트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요 원자를 요걸 하나의 점으로 보면은 요 점으로 보면은 원자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이제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말하자면 M이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원자 하나가 보면은 M이에요. 하나의 M이에요. 요런 M이에요. M. 이 물론 이제 도는 방향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M 방향은 다양하죠. 이게 자기 모멘트예요. 이게 자연산 자기 모멘트예요. 그리고 요 핵 안에 있는 양성자라든지 중성자 또는 전자도 스스로 요 팽이처럼 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 양성자 등, 이건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등 여기도 여기 이제 스스로 돌고 있어요. 팽이처럼. 그래서 그걸 이제 스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것도 일종의 자연산 자기 모멘트에 해당됩니다. 전자는 전하 아닙니까? 양성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궤도를 도는 것도 하나의 전류지만은 여기 스스로 팽팽 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핀에 대한 거는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고 이거는 양자역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요소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자연산 자기 모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물질은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물질이라고 그럽시다. 이게 물질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자기 모멘트들이 랜덤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 모멘트들이 원자들이 이제 딱 배치되어 있는데 랜덤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기 모멘트들이 랜덤하다, 아주 그냥 불규칙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M의 M들을 합하면은 개별적 M들이 이제 쭉 있는데 개별적 M들을 합하면은 총 M 총이 나오지 않습니까? M 총은 이게 이제 M1 더하기 M2 더하기 딴딴딴 일 하다 보면은 이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그 0이나 다름없어요. 그 대부분의 물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질들 중에 이제 물질들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대부분의 물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물질. 근데 그렇지 않은 물질도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요 물질들 중에 아주 특수한 물질 그 이제 강자성체라 그러는데 특수한 물질은요. 요거는 M 총이 0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런 물질은 0이 원자 하나하나는 자기 모멘트가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배치가 불규칙적이 돼가지고 합치면 0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특수한 물질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수한 물질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강자성체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기억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물질은 이제 자기 모멘트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모멘트를 잘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가공하면은 요렇게 총 자기 모멘트가 M 총이 0이 아니게 딱 살아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모멘트 방향이 요 이제 우리 봐서 알지만 요쪽 방향으로 주어집니다. M 총이 요쪽 방향으로 M이 주어지면은 이게 N극이 되고 이 S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구 자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석의 기본은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N극이라는 홀극이 따로 있어가지고 N극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고 S극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N극은 오른쪽에 배치되고 S극은 왼쪽에 배치돼가지고 이게 자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 자석을 딱 반동가리 내면은 오른쪽에는 N극만 왼쪽에만 S극만 있는 게 아니고 딱 반동가리 내는 순간에 NS가 또 갈린다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모멘트가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대부분의 일반적인 물질은 랜덤 해가지고 불규칙적으로 막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0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물질도 있단 말이죠. 그런 물질은 자기 모멘트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자기 모멘트 값이 그 솔레노이드 값하고 똑같으면은 사실상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나 이 자연산 자기 모멘트가 만드는 자기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석에 대한 이해를 이제 좀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자석 즉 자기장의 근원은 뭐로 보느냐? 그래서 자기장의 근원 뭐냐 물으면 참고로 전기장의 근원은 뭐냐? 전기장의 근원은 뭐냐? 물으면 이거는 전하라고 말하면 됩니다. 전하. 전하가 양의 전하는 자기장을 밖으로 쏴내고 음전하는 전기장이 안으로 들어가죠. 수렴하는 자기장이 되고 플러스 전하는 자기장이 밖으로 전기장이 자기장이 아니고요. 밖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전하는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전기장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이거 전기장이 합쳐지는 그런 형태인데 자기장의 근원은 N극이라고 불리는 극하고 S극이라고 불리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전기장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근원은 바로 자기 모멘트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물론 뭐 전류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전류보다 자기 모멘트가 좀 더 이제 표현이 낫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멘트라고 불리면 보통 M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물론 전류도 만들어내죠. 근데 대부분이 전류도 사실은 무한도성 같은 그런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전류라는 게 뭡니까? 닫힌 회로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배터리를 이용한다 치더라도 이 닫힌 회로라는 게 따지고 보면 자기 모멘트거든요. 기억나시죠? 자기 모멘트. 그래서 자기장의 근원은 자기 모멘트다라는 사실을 이병기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자기 모멘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자, 이 루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면적은 A입니다. 넓이, 면적이라기보다 넓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요 이제 면적에다가 벡터를 줄 수 있죠. 그 이제 벡터의 방향은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오른손을 이용하니까 전류가 주에 있을 때 요 면적에다가 이제 전류 방향하고 결부된 방향을 줘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 주어진 요 루프에 요것은 일종의 자기 쌍극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기 모멘트 값이 얼마냐 물으면 요거는 I 곱하기 A에 튀어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튀어나오는 방향.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 배운 내용이죠. 요 자기 모멘트를 갖다가 M이라 그럽시다. M. 자, 여기 1번이에요. 1번 문제. 자, 2번 문제는요. 요 주어진 원을 갖다가 요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쪼개 가지고 4개의 루프로 만듭니다. 그래서 4개의 루프를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여기에 요런 룹이 있고요. 여기에 요런 룹이 있고 요 빨간색이 진짜 도서입니다. 밑에 까만 거는 그냥 하나의 프레임이고요. 여기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전류를 흘려주고 여기도 전류를 흘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요 2번은 말이죠. 두 번째 소개한 요거는 룹이 몇 개입니까? 4개의 룹으로 돼 있죠. 4개의
전류환이죠. 이거 네 개의 자기 모멘트입니다. 그 중에 한 개요. 요 한 개. 요 한 개. 요 한 개 요것의 자기 모멘트는 얼마냐? 요 값은 자 어떻습니까? 전류는 내는 I입니다. 전류는 I고 근데 면적이 요 위에 면적의 4분의 1밖에 안 되죠. 전류는 I고 면적은 4분의 A고 방향은 여전히 돌아가니까 오른손 법칙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요 밑에 아래 부분에 요것의 총 자기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요런 게 4개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4개 있으니까 요거 곱하기 4 해주면 되죠. 4개니까. 루비 4개지 않습니까? 이거 4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IA 여기에 돼가지고 위에 있는 M하고 동일하죠. 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이 두 개가 동일하다. 그래서 사실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첫 번째 주어진 요 원형의 자기 모멘트 이게 M이 사실은 여기 가열만 자기 모멘트가 있고 가운데는 비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쉽죠.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자기 모멘트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내가 요 문제를 냈는데 원형 루프에 전류가 흐르면은 이걸 자기 모멘트라 그런다 할 때 얼른 보면은 이 가운데는 비어 있고 자기 모멘트가 가의 가장자리만 배치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 네 개의 자기 모멘트를 합친 거예요. 1번이. 가만 요 밑에 거 보면은 이 룹 빨강색으로 룹을 4개 만들었는데 사실 가운데 부분의 십자 부분은 전류가 어떻습니까? 오른쪽 왼쪽 아래 위 막 2개가 섞여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이 다 합치는 과정에서 요 4개 요 4개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다 보면 상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은 사실은 2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에 해당되는 요 자기 모멘트는 세분화한 4개의 자기 모멘트를 합친 거로 보면 됩니다. 좀 더 크게 나가면은 요렇게 주어진 자기 모멘트를 아주 잘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잘게 쪼개주면은 여기 하나하나가 자기 모멘트예요. 하나하나가 요 빨간색으로 몇 개만 그리고 요런 것들이 다 자기 모멘트예요. 전류는 안 그리겠습니다. 이게 다 합친 거예요. 근데 보면 알지만 가운데 부분은 다 전류가 상쇄되죠. 결과적으로 오고 가고 2개가 다 있으니까. 하지만 가장자리는 캔슬이 안 되죠. 그래서 합치는 과정을 안 보였지만은 사실은 요 오른쪽 요게 이거 합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하고 왼쪽이. 그래서 요 자기 모멘트 있죠. 자기 모멘트. 이거는 전류가 주어졌지만 전류가 주어진 그 부분만 자기 모멘트가 있다고 보는 것보다 그 내부에 쫙 깔려 있는 거를 전부 합친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요 솔레노이드하고 요거는 솔레노이드죠. 솔레노이드는 가운데는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연구 자석은 가운데에 자기 모멘트들이 쫙 깔려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극으로 되어 있는 것 좀 있는데 그건 네트로 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깔려 있는 거죠. 자기 모멘트가. 이런 자기 모멘트들이 쫙 깔려 있지만은 쭉 합치는 과정에서 총괄적으로는 이 자기 모멘트가 마치 솔레노이드가 한 것처럼 가운데 비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 같다는 거를 이해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솔레노이드는 가장자리만 전류가 흐르고 연구 자석은 내부에 다 이 자기 이제 자연산이지만은 자기 모멘트들이 있거든요. 가장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합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효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같다는 걸 갖다가 좀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 1번하고 1번의 요거하고 요 3번의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얼른 보면 3번은 가운데 다 자기 모멘트가 있고 1번은 가장자리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합치다 보면 다 어차피 캔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캔슬되고 넷 이제 남는 거는 가장자리 전류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3번처럼 바둑판처럼 아주 잘게 쪼개도 상관없죠. 아무리 잘게 쪼개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아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솔레노이드고 요거는 연구자석이죠. 그 연구자석이나 솔레노이드나 자기장 만들어내는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똑같아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를, 요 부분이 자석에 대한 이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석이 홀극으로 분리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 이제 설명이 이제 쉽죠. 자기 모멘트죠. 이렇게 그렇게 잘라봐야 자기 모멘트예요. 이게 연구 자석 쪼개면 이제 이게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요런 두 개가 되는데 이것도 그냥 자기 모멘트들이 쭉 합쳐져 있는 게 길이가 좀 짧아진 자석일 뿐이죠. 그 여전히 요건 N극이고 S극이고 N극이고 S극이 되는 거예요. N극, S극. 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연구 자석하고 솔레노이드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암페 법칙에 대한 응용을 한 적이 없는데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이 암페 법칙 응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암페 법칙 응용. 자, 가장 이제 쉬운 응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무한도선 자체, 무한도선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제 계산했죠. 뭘 이용해서 계산했습니까? 바로 비오사발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했는데 그걸 모른다 치더라도 말이죠. 대충 이제 I가 있으면 주위에 자기장 요런 패턴으로 생긴다는 경향만 알면은 요런 패턴으로 뱅 돌아가지고 오른손이죠. 기억납니까? 이렇게 오른손 여기 이제 전류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이 넘어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요 패턴을 알면은 이제 반지름은 R이라 그러고요. 알면은 그럼 요 크기가 얼마냐 이걸 알고자 할 때는 바로 요 암페 법칙 쓰면은 사실 답이 나옵니다. B 도트 DL 해가지고 요 룹을 C라 그럴까요? 가상적인 이제 하나의 룹이죠. 요 I는 저 지금 가운데 선은 무한 도선이고요. 그 다음에 C 요거는 가상적인 거죠. 자기장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이제 C라는 표곡선을 하나 소개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뮤0 곱하기 IC가 된다는 게 바로 암페 법칙이죠. IC는 주어졌죠. 이 방향 보시면은 오른손 결부시키면 IC는 I죠. 그래서 뮤0 I입니다. 오른손 요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 B의 필드의 패턴이 오래된다는 걸 알면은 요거는 B와 DL이 평행하니까 그러고 회전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B 곱하기 둘레예요. 둘레. B의 크기죠. B의 크기에다가 원둘레죠. 원둘레는 2파이 R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B의 크기는 2파이 R분의 뮤0 I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방향은 우리가 이제 대충 알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B 필드는 2파이 R분의 뮤0 I에다가 예를 들어 요 P점을 여기로 잡을까요? 요 P점. 이 P점에서는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요 P점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B 필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좀 어려운 이제 예를 다음 시간에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첫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만은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